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6급의 필수 단어들을 가지고 만든 암기 문장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개의 문장을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 밑줄 쳐진 단어들이 우리 6급 필수 단어니까요. 꼭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단어만 암기를 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들이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문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1번입니다.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단어 이 부코에, 부코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6급 필수 단어인데 뭐뭐함에 손색이 없다. 뭐뭐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부코에 시 땡땡 아니면 부코에 웨이 땡땡 뭐뭐입니다의 의미로 썼을 때 이 웨이가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무엇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뒷절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不愧是 名家. 명자 하게 되면은 명가, 명인, 명인의 장인의 손길 뭐 이런 말 할 때 그 명인, 명가라고 할 만하다. 명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겠네요. 앞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他画的花鸟鱼虫特别逼真. 자, 그가 그린花鸟鱼虫, 뭐 꽃, 새, 물고기, 벌레는 어떻다? 特别逼真. 그럼 삐전하게 삐일성입니다. 삐전. 우리가 한자로 핍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제에 매우 가깝다. 매우 진짜와 흡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이러한 곤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물처럼 생생하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명인, 명가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의미로 不愧是 名家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 82번입니다. 자, 82번에서 기억하셔야 될 표현은요. 불리하오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뜻밖에도 라는 뜻이에요. 뜻밖에도 놀랍게도 라는 뜻이에요. 뭔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즉 앞절과의 내용이 약간 반전, 상반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앞절이 뭐예요? 上学时怎么怎么怎么样. 上学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등교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학교 간다 이렇게 해서 취学校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6급이라고 한다면은 취学校는요. 학생 말고 다른 일반 사람들도 학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들으러 등교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上学라는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등교할 때는 어땠어요? 天气很好. 날씨가 좋았습니다. 不料 근데 뜻밖에도 생각 못했다는 얘기죠. 放学时 放学는 뭐예요? 이거 방학하다 아니죠? 우리 방학하다 중국어로 放假 放假가 방학하다고 放学는 그날 하루의 수업이 다 끝난 거, 학교 파한 거, 그쵸? 그래서 학교 파했을 때 그날 수업 다 끝났을 때는 下起了大雨.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큰 비가 내렸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뒤 반전 내용 무엇을 통해서 이 보려 뜻밖에도 놀랍게도라는 부사 사용을 했고요. 자, 83번 보겠습니다. 孩子的语气不免会受到땡땡. 자, 우리 83번에서 밑줄 쳐진 단어 不免 하게 되면은 면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텐데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자녀의 말투, 아이의 말투, 유치하게 되면 어투, 말투를 가리키죠. 이 아이의 말투는 会受到 받게 된다. 뭘 받게 된다? 父母或多或少的影响. 자, 원래는 여기도 더가 있을 거예요. 부모의 많거나 적은 영향을. 근데 父母的或多或少的 너무 많죠? 그러면은 뒤에 마지막에 수식받는 거 앞에 있는 더만 남겨둬요. 그래서 많거나 적거나 즉 어느 정도의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不免
피할 수 없다, 피하기 어렵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或多或少라고 하는 표현. 자, 혹은 많고 혹은 적다라는 뜻은 많건 적건, 많거나 적거나, 즉 어느 정도, 다소 어느 정도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얘가 이제 부사어 자리에 와서 或多或少受到父母的影响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多多少少라고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다소의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多多少少는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或多或少 자리에 바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 어디다만 넣을 수 있냐면은 여기 이 동사술 앞에. 그래서 或多或少受到 요거 되고 多多少少受到父母的影响 요건 괜찮아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많거나 적은 이란 의미로 이 或多或少 쓰고 多多少少 쓰지만은 얘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요 자리에도 놓을 수 있고 부사어 자리에도 놓을 수 있지만 多多少少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 앞에만 놓을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84번이에요. 자, 지금 84번에 밑줄 쳐져 있는 단어 不时라고 되어 있어요. 자, 不时는요. 经常, 장장, 부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끊이지 않고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무엇을 한다? 提醒我. 나에게提醒을 한다. 不时도 중요한데 이 提醒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뭔가 유의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기억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을 디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에게 자주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일깨워준다, 주의를 준다. 그 주의를 주는 내용에 대한 설명 나서야 땡땡. 자, 뭘 설명해 주느냐, 뭘 얘기해 주느냐. 要谦虚,不要骄傲. 무엇 무엇 해야 한다. 무엇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 뭐 해야 돼요? 谦虚하게 되면은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지 骄傲,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마가 不时提醒我. 자주자주, 经常提醒我. 주의를 준다, 상기시켜 준다라고 해서 이 不时라는 부사 알아두시고요. 자, 85번은요. 国破疆亡之际许多爱国人士不惜牺牲自己的生命. 자, 지금 여기는 부시라는 요 단어 아까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다. 그래서 무엇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牺牲自己的生命.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때 国破家亡之际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집이 망하는 쯔지.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때에 이랬잖아요. 이 쯔지가 명사로 뭐뭐 한 때, 뭐뭐 한 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6급 아니야. 그러면은 이걸로 다 썼지. 아이고. 자, 여기가 끊어진 거예요. 的时候, 땡땡땡 的时候, 뭐뭐 할 때. 근데 이제 우리 6급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단어도 쓸 수 있어요. 땡땡땡 之际, 뭐뭐 한 때, 뭐뭐 한 때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가정이 망해가는 이러한 때에 많은 애국 인사들은 许多爱国人士 아까워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뿌시 시성, 이 시성이라는 동사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희생하다라는 뜻이죠. 옛날에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물이라고 할 때 보통 가축을 희생물로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여기 소 있어요. 소. 그렇죠? 여기 소 우자 앞에 있고 발음은 여기 있어요. 시성.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자랑 발음도 같이 쉽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개의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他画的花鸟鱼虫特别逼真，不愧是名家。上学时天气很好，不料放学时下起了大雨。孩子的语气不免会受到父母或多或少的影响。妈妈不时提醒我
要谦虚，不要骄傲。国破家亡之际，许多爱国人士不惜牺牲自己的生命。 자, 그러면 우리 86번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从他俩的综合实力来看，水平不相上下。不相上下에 별표해 볼게요. 자, 不相上下 하게 되면은 거의 대등하다, 막상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하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水平高低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라고 할 때 중국어로 不相上下。不相上下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통 이렇게 水平이라는 단어 자주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준이 막상막하다 이렇게 써주죠. 비슷한 말로 재미있는 표현으로 빤진바량 이런 단어도 구어체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진 한근이 옛날 단위로 16량의 이 량도 무게에 대한 단위로 썼거든요. 자, 그래서 한근이 16량이에요. 그럼 반근은 8량이겠죠? 그래서 반근이라고 말하나 8량이라고 말하나 비슷해. 결국 비슷비슷해 라는 의미로 비슷비슷하다 라고 할 때 빤진바량 내지는 不相上下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从他俩的综合实力来看 어떠한 면으로부터 볼 때, 어떠한 각도에서 볼 때 그들 두 사람의 종합적인 실력으로 볼 때 수준이 레벨이 거의 대등하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 87번은요. 우리 밑줄 쳐 있는 단어 보니까 이 단어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부시양화. 부시양화. 이 부시양화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도 안 돼.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있어. 부시양화 말 같지가 않다. 말도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요. 꼴불견이다. 진짜 못 볼 추태다. 꼴불견이다 이렇게 할 때도 부시양화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이 87번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他在电影院里高谈阔论旁若无人实在不像话. 자, 그는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高谈阔论 하게 되면은 大声说话 大声谈论事情 이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 큰 소리로 막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을 高谈阔论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화관에서 막 큰 소리로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旁若无人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방은 방비엔 옆이란 뜻이고요. 若는 마치 뭐뭐인 듯하다. 无人 没有人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한다는 얘기는요. 한국식으로 하면 안하무인. 마치 뭐 다른 사람 없는 듯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우리가 방루어 우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实在 정말 참으로 진짜 부시양화 꼴불견이다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말도 안 돼가 아니고 꼴불견의 추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부시양화만 기억하실 게 아니고 방루어 우련 그쵸?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거 까오단코룬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88번은요. 你对那些说三道四的人不屑一顾. 자, 당신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 说三道四的人에 대해서는 不屑一顾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은 밑줄 친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不屑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 HSK 4급부터 벌써 나왔던 단어예요. 值得 하게 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不值得 하게 되면 뭐뭐 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구는요. 이칸 한번 거들떠 볼 가치도 없다. 그냥 신경 쓸 가치가 없다. 신경 꺼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시의 그 슈오산다우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표현도 중요하네. 3이라고 말하고 4 말하고 3 말하고 4 말하고 여기 말하고 어디 있어요? 슈어하고 그리고 따오도 슈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3 말하고 4 말하는 이건 뭐냐면은 무책임하게 함부로 짓거리다 이런 말을 중국인들은 그냥 3이라고 4라고 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不屑一顾 什么意思?不值得一看의 뜻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89번이네요. 空气对人的重要性是不言而喻的. 자, 이 공기의 중요성, 공기의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무엇한 것이다. 이 시더 사이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해 줬습니다. 자, 무엇한 것이다? 不言而喻. 그럼 不言 하게 되면은言이 말하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而喻 깨닫는다, 알다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不用说也可以明白. 말할 필요도 없이 깨달을 수 있다. 말할 필요 없이 다 아는 사실이다.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다 안다 이런 말이죠. 자, 90번. 想到过去的苦日子他不由得流下了眼泪. 자, 이 不由得는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忍不住참을 수 없다. 그렇죠?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절로 어떻게 됐어요? 流下了眼泪. 요거 남기다 아니고. 그렇죠? 流下了 흐르다. 요걸로 해야겠네요. 流下了眼泪.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이죠. 자, 뭘 하니까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고된 힘들었던 시절, 고된 나날들 중국어로 苦日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想到 떠올리니 생각을 떠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忍不住 참지 못하고 不由得流下了眼泪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5개의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从他俩的综合实力来看水平不相上下他在电影院里高谈阔论旁若无人实在不像话你对那些说三道四的人不屑一顾空气对人的重要性是不言而喻的想到过去的苦日子他不由得流下了眼泪 자, 이어서 91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91번에 밑줄 쳐져 있는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不择手段. 자, 手段, 수단이죠. 수단, 방법. 不择의 择는 选择, 선택하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라고 할 때 중국어로 不择手段. 不择手段이라고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쓸 때 중국인들은 요 不择手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석할까요? 各个节目为了提高收视率几乎不择手段各个节目 각 여러 가지 각각의节目, TV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거죠. 각 프로그램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为了 전치사 나왔어요. 자, 提高收视率. 提高는 올리는 거예요. 향상시키는 거죠. 뭘요? 收视率. 별표 시청률. 시청률을 중국 사람들은요. 그 보는 것을 받는 率, 비율이라고 말해요. 그 수신을 받는 비율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어때요?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뭐 자극적인 영상 뭐 막 그런 것들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 不择手段이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92번은요. 因为晕车一路上呕吐不止 자, 무엇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晕车. 자, 이때는요. 晕 사성어입니다. 참을미하다 중국어로 晕车라고 해요. 아마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땐 더 윤, 어질 할 때는 윤 일성으로 공부하셨을 텐데 지금 참을미하다 여기 동사로 나올 땐 사성 읽어줘요. 晕车. 자, 참을미 때문에 일루상 가는 여정 내내 내지는 오는 여정 내내 즉 가고 오는 여정 전체를 중국어로 일루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할 때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일루상辛苦了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어땠다? 어투 구토 중국어로 어투 구토가 뿌지 끊이지 않았다. 뿌지 끊이지 않다 멈추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우리 참을미하는 거 윤치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멀미하면 이제 윤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표현도 알아두시고. 자, 93번. 자, 93번. 美国已经在德国部署好了. 也好는 결과 보호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서 읽어야 돼. 部署好了核武器. 부수하게 되면요. 뒤에 어떤 전략적인 무기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배치할 때 전략적 무기를 배치할 때를 배치하다 중국어로 부수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미 독일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핵무기, 核武器, 그죠? 核武器. 部署好了. 핵무기를 배치를 다 이미 마쳤다. 다 해놓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동사는 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배치할 때 이 푸슈를 쓴단 말이에요. 이 뿌를 잘 보세요. 이 무기 배치하는 거 말고 그냥 사물 물건 배치하다 할 때 쓰는 뿌즈라는 단어가 있어. 뿌즈. 이렇게 쓰거든요. 뿌즈. 얘가 이제 발음이 뿌즈예요. 이런 무기 말고 그냥 일반 사물 배치할 때 이제 뿌즈 써요. 근데 이 뿌즈를 쓰는데 이거랑 이제 막 혼동이 되는 거지, 중국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 뿌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뿌슈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는데 제가 괜히 얘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6급 학생들이라면은 이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뿌는 뿌즈. 그다음에 요런 무기 배치하는 거는 뿌슈. 요거를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94번. 公司裁员名单尚未公布. 자, 우리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여기서. 그렇죠? 회사 裁员 名单, 裁员은요. 정말 무섭고 슬프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裁员 인원을 감축하는 뜻이에요. 구조 조정, 뭐 정리해고, 감원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 裁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감원 명단 아니면 구조조정 명단 리스트는 尚未 공부. 이 尚未도 별표죠. 사실은 이거는 6급 단어도 아니야. 왜냐면 5급 독해 지문서부터 벌써 자주 나와요. 이거는 还没有로 보시면 돼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공표하지 않았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감원, 인원 감축 중국어로 裁员 써주시고요. 자, 95번. 这两天人们忙于采购年货.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며칠 사람들은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자, 뒤에 또 이렇게 동사 또 나왔습니다. 采购年货. 年货부터 볼까요? 年货는 뭐냐면은 过年的时候 그 설 때 쓰는 용품, 설 맞이 용품을 가지고 年货라고 해요. 그 중국 사람들 막 문에다가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인테리어 장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설맞이 용품을 중국 사람들은 年货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맞이 용품 구입하느라고 바쁘다라고 해석할 텐데 여기 지금 采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입하다 이러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은 맞아요. 지금 마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6급이 아니야. 마이는 너무 쉽지. 최소 go my 정도는 대답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go my. 구매하다. 그렇죠? 네, 이 go my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go my보다 이 잘go를 쓰게 되면은 목적성이 더 들어가요. 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설을 쓸 때 쓸 어떤 물건을 사야지라는 목적성이 더 많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막 리스트를 작성해 미리. 어떤 물건을 여기다 할게요. 리스트를 작성해. 모두 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샀다 이렇게 목적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구매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잘거우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면은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에서 물품을 드릴 때 당연히 목적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겠죠. 자, 그럴 때 구매하다는 또 이 잘거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구매하는 거는 그냥 산다라는 행동하는 거는 그냥 go my.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하신 그 my의 두 글자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잘거우는 목적성이 훨씬 더 많이 가미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5문장 또 읽겠습니다. 各个节目为了提高收视率
几乎不择手段，因为运车一路上呕吐不止。美国已经在德国部署好了核武器，公司裁员名单尚未公布。这2天人们忙于采购年货。자, 오늘 준비한 또 마지막 5개 문장 보겠습니다. 小蜜蜂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小蜜蜂 蜜蜂 꿀벌이죠. 꿀벌은 보통 사람보다 당연히 작죠? 그래서 小가 붙은 겁니다. 자, 꿀벌은 在每朵花中까지 묶어줘야겠어요. 자, 매 꽃 속에서 그쵸? 꽃에서采集채집하다 그쵸? 따는 거예요. 채집하는 거예요. 뭘요? 화미는 꽃에 있는 꽃의 꿀을 채집하고 또한 이 빙은 연결 접속 그죠? 또한 뭘 한다? 传播 화분. 传播는 전파하는 거예요. 화분은 꽃가루를 전파한다, 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미펑 하게 되면은 저거는 꿀벌이에요. 꿀벌. 그쵸? 미펑. 여기 지금 미펑 얘가 지금 꿀벌이란 말이야. 근데 펑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앞뒤 글자 바꿔가지고. 펑미는 그거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꿀벌하고 꿀하고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꿀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꿀 되게 창피하다. 이게 펑이잖아요. 얘가 꿀벌 이렇게 하면은 미펑 이렇게요. 펑미 이랬으면은 미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걔는 꿀이에요. 그리고 꽃에서 딴 꿀이야. 그러면은 화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절대 혼동될 일이 없습니다. 자,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갔어요. 97번이에요. 자, 97번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나 지행이 어떤 건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건의를 받아들이다라고 할 때 자나 지행이 내지는 뭐 당연히 뒤에 뭐 의견이란 단어하고도 같이 쓸 거예요. 자나 무슨 이지엔 이렇게도 쓸 거예요. 그래서 我经过再三考虑 나는 여러 차례의 고민을 거쳐 여러 차례의 생각을 거쳐 再三 제차 3차 考虑 하게 되면은 고민이죠. 그런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서 决定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采纳他的建议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采纳建议 采纳意见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98번이네요. 昨天买的彩票竟然中奖了我喜出望外. 자, 일단은 어제 산彩票 별표네요. 彩票는 복권입니다. 복권. 어제 산 복권. 뜻밖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의미의 부사고 中奖了 中사성. 그렇죠? 中奖 하게 되면 당첨되다라는 뜻이죠. 뜻밖에도 당첨됐어요. 그래서 我喜出望外. 喜出望外가 무슨 뜻이냐? 생각지 못한 뜻밖의 기쁜 일이 생겨서 매우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시추왕와이라고 합니다. 이 복권 당첨된 건 뜻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걸 시추왕와이라는 사자성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복권 중국어로 彩票 그다음에 당첨되다 中奖了 복권 맞았어 이렇게 할 때 맞았어 中奖了 中사성 써주시고요. 이 아주 중요한 중국어의 피아오들이 몇 개 있어요. 피아오로 단어 아는 거 말해봐요 이랬는데 아직도 지표,火车표 이러면은 이거는 유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표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 나와야죠. 彩票, 그렇죠? 彩票. 아니면 최소한 입장권, 门票, 그렇죠? 입장권, 门票. 응? 아니면은 뭐 수표, 支票. 최소한 우리가 6급이라면, 그렇죠? 아니면 영수증, 发票. 그리고 복권, 彩票, 그쵸? 그리고 뭐 지폐, 钞票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지폐 종이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6급인 거지 火车票, 지표 아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彩票, 복권입니다. 자, 99번 你让他当参谋吧他见多识广 자, 당신 그더러 뭐뭐를 맡도록 시키십시오.
땅 어떤 직책 일을 맡는 거예요. 참모 하게 되면은 참모 조언자, 그렇죠? 상담자,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참모라고 합니다. 당신 그더러 참모 역할을 하라고 하세요. 조언 상담자가 되라고 하십시오. 그는 박학다식합니다. 라고 할 때, 그렇죠? 본 것도 많고 지식도 넓게 가지고 있어요. 치엔도 쉬광, 그렇죠? 쉬이성,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참모라는 단어 필수 단어였네요. 자, 마지막 100번은요. 详情 请参照附件. 详情 여기가 끊어야지. 그렇죠? 详情은 세부사항, 자세한 상황은 请 please 뭐 해 주십시오?参照 참고해 주십시오. 뭘요? 附件. 附件은 그 첨부 파일, 첨부한 문서를 附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6번에서 100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6번. 小蜜蜂在每朵花中采集花蜜，并传播花粉。我经过再三考虑，决定采纳他的建议。昨天买的彩票竟然中奖了，我喜出望外。你让他当参谋吧，他见多识广。详情请参照附件。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총 20개의 필수 암기 문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은 다 따로따로 외워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좀 더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문을 통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예문, 그리고 제가 이 예문을 만들 때도 사실은 다른 6급 필수 단어 사자성어들을 같이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문을 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더 많은 중요한 6급 필수 단어들 함께 외울 수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요거 외워주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